오늘 유세벽 전문가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게시판, 채팅창 모두 다 참여 가능하니까요. 네, 편안한 방법으로 저희한테 접속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세요? TLB고요. 네. 54,000원에 10%입니다. TLB를 어떻게 접근하시게 되셨어요, 송장님? 큰 종목 아닌데? 주식을 내가 잘 모르는데 작년에 그걸 좀 그냥 누가 좀 괜찮다고 그래서 샀는데 네네.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1년 1년 정도 되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좀씩 올라와서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난번에 막상 어떻게 또 그렇게 이 얘기가 되네요. 그 신기수 전문가님한테 한번 이 상담을 했어요. 이 TLB를. 그러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그때 53,000 그 매수가까지는 오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찬스를 53,200원까지 왔는데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그때 한번 왔죠. 작년 8월에 왔습니다. 53,000원. 네. 그래서 신기수 전문가님이 그 전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다고. 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인연이 기쁘신데요. 그럼 바로 AS 제가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시장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실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변화구를 전략상으로 주시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함께 들어볼게요, 선생님.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시각 같으신가요? 좀 달라지셨나요, 전문가님? 일단 그 TLB는 이제 반도체 PCB 업체인데 지금 PCB 업체들 치고 나쁜 실적 보이는 업체들이 없고 앞으로도 아마 PCB 쪽에는 1, 2년 정도는 업황 전망 자체가 이제 성장 업황이라서 다들 좋게 봅니다. TLB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실적 전망이라든가 내년까지도 지금 실적이 계속 성장할 업체 중에 하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본년까지는 올라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사실 지금은 그냥 따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시장님?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예요. 10% 가지고 계세요?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TLB가 가령 45,000원 정도까지 또 눌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한 11선 정도까지 조정이 받으면은 저는 TLB 같은 종목은 한 10% 정도 더 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로 가져가셔도 충분한 종목이다 생각이 좀 되고 지금 1년 선행 PER 봤을 적에 뭐 6배 수준이고 내년도 예상 실적치로 보면 5배, 내후년도는 4배 계속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은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달에 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호예수 물량권도 이제 그런 이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LB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돈 당장에 뭐 급하게 쓰실 돈은 아니시라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이 종목 딱히 팔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도 내내 또 PCB 업체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TLB 같은 종목은 그냥 지금 들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제 생각에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뭐 상담을 받아보신다 생각하시고 그때도 파시라고는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좀 신고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보유 그리고 조정은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물량을 더 추가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네, 저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는 전혀 없으신데요. 네, 목표 가격대는 유지하시되 더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오히려 빠질 때 더 사는 전략을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자금이 조금 여유가 더 있으실지. 지금 가격에서 더 추매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바로 살까요? 신규 전문가님? 11선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평균선상 기술적으로는 11선 정도고 뭐 가격적으로는 한 4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눌린다면은 네. 뭐 그때 뭐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쭉 갈 것 같지만 또 여기서 눌릴 수도 있거든요,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추매나 하지 마시고 조금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11선이 기준이라고 하세요. 시청자님 45,000원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 가격보다 더 빠지시면, 네. 예, 예. 그게 얼마, 7만 원까지 이제 기다리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7만 원을 얘기해 주신 적 있으세요? 신규 전문가님? 저는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계시면은 8만 원, 9만 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 예, 예. 7만 원은 올해 목표가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시다면은 계속해서 레벨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더 큰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AS 든든하게 받으셨길 바랍니다.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TLB 첫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로 한번 좀 건너가 볼까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유튜브로 들어온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후니파님의 고민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2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매수 단가를 낮춰야 하는지 해당 종목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새벽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약바이오즈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겨우 떨쳐내고 있는 중이라 이 후니파님의 고민이 정말 남일 같지 않은데 저희가 얼른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민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힘을 못 써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만 하더라도 36만 원이었던 이 주가가 현재는 12만 5천 원으로 지금 반토막도 넘게 이렇게 좀 빠진 모습, 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 속에 좀 이슈를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올 1분기에 매출액이 871억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8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더욱더 힘을 못 쓰지 않고 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적이 제대로 좀 찍혀주는지 원래는 모멘텀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임상, 3상, 4상 뭐 이런 거 통과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2년 전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면서 그런 한 방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추매 시점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현 시점 가격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임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밀리는 모습이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중기 이평선인 60일 이평을 올라타면서 이 상향 돌파해 주면서 이렇게 좀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즉 한 15만 원 정도는 돌파 한착을 해줄 때 이때쯤이 추매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좀 묵직한 종목이니만큼 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26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좀 먼 긴 호흡으로 이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즉 15만 원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쯤 추세 전환이 확인됐다라는 이 시그널이 보일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셔서 탈출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13일날 이 장티푸스 접합 백신 수출용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그 발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투자는 조금 필요한 걸로 해서 탈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망의 꿈님의 종목 좀 봐드릴게요. 네, AD 테크놀로지,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8,500원이시고, 비중 25%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하셨나 봅니다. 양호하게 나오긴 했는데, 20일에 가온칩스가 상장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난 흥행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AD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인 저평가로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IPO 혹한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가 대단한 또 열풍을 몰고 왔거든요. 엄청난 거래 대금이 쏠리게 되면서 경쟁률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가온칩스가 많이 신경 쓰이시는 것 같은데요. 신규 전문가님, 네, AD 테크놀로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온칩스가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AD 테크놀로지에도 뭐 나쁜 일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온칩스하고 AD 테크놀로지를 둘을 비교를 한다면은, 실제 내용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AD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내용상으로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온칩스 물론 이제 가온칩스도, 발주부터 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설계, 그리고 납품까지 이제 전체적인 공정을 다 하는 회사지만은 사실 AD 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는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TSMC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최초로 이제 그런 어떤 풀 공정 서비스를 경험을 해봤던 이제 회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가 이제 재작년보다도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디에 투자했냐면은 AD 테크놀로지는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아니라 사람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 제조업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설 증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AD 테크놀로지가 이익이 날 만한 이제 그 해가 올해가 원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같이 뭐 삼성전자한테 무슨 베스트 뭐 파트너사인가 뭐 그런 거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럼 상이야 뭐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좀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금 4나노까지의 공정의 설계를 AD 테크놀로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4나노까지 관여하는 데는 AD 테크놀로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DSP 중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뭐 기술력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탄탄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러 분야로 지금 손을 좀 뻗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인력 채용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익을 또 일궈 나가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아마 이제 2, 3, 4분기로 갈수록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더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 때문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난해 12월 달 정도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난해 실적 발표 나면 좀 눌렸다가 시장 때문에 지금 영 못 가고 있는데, 한번 출발을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뭐 3만 원 회복은 될 것 같고요. 그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리포트들이 전망을 조금 써주기 시작하면은 내년도에는 뭐 신고가 한번 좀 내주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들고 계시고, 단기로 보신다면은 지금 18,500원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네, 매수가가 18,500원이세요. 네. 단기로 보신다면 한 25,000원 정도, 시장 뭐 여의치 않으니까 25,000원 사장 밑에 24,500원 정도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보실 수 있고, 좀 들고 계시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3만 원 위쪽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가 신경 꽤 쓰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전문가님. 혹시나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고수하시고 가온칩스까지 함께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은 어떨까요? 관심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네. 미리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은 그 종목의 실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만 그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에 뭐 가온칩스 좋으니까 당장에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네. 조금 두고 봤다가 타이밍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기대주여가지고 어떤 플레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판단까지 함께 남겨드립니다. 전화 걸려온 거 있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나인테크.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에 4,100원. 4,100원에 진입하셨군요. 나인테크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산지가 한 LG 에너지솔루션 그거 상장할 때 샀는데. 그때 들어가셨군요. 네. 네, 그래갖고 그때 사자마자 빠져갖고 계속 빠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갖고 어저께 좀 오르네요. 그걸 팔까도 안 팔았는데 또 빠지네.
아, 어제 매수 기회를 내가 매도 기회를 혹여나 놓쳤나라는 생각하고 계시군요, 지금. 네, 한 절반은 팔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네. 또 갈 줄 알고 네, 네. 그냥 냅뒀는데 쑥 빠져갖고서 오늘 보니까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시청자님 기대만큼 플레이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인테크가 일단 손실도 좀 많으신데 기다렸다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제 매도를 했어야 되나라는 아쉬움을 오늘 뭐 빨리 조금 단기간에 또 이제 실행에 옮기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거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좀 봐드릴게요, 총장님. 예. 네, 나인테크 언제 팔까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와 더불어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던 그런 나라 M&D와 함께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전문 업체인 거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이슈가 한풀 꺾였죠. 여기서 이제 이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그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지금 윗골이 달면서 3월 달에 이렇게 주목을 좀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방위산업과 그리고 배터리 전문 기업인 이 탈로스를 인수를 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이런 모멘텀 속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즉 이제 기술적으로 241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이제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그 나인테크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저기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방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 방한 관련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2차 전지, 미국 합작법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GM과 이제 오하이오주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공장이 배터리 그 증설이 이제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8월로 좀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 그렇다라면은 다른 신설과 증설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또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저는 이 241선, 즉 3,700원 이제 시장에 그 주목을 한번 받아줄 때, 뉴스가 한번 터져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진입가 부근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만큼 탤런트가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 시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이런 전략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기회를 줄 때 한 번쯤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3,700원 부근에서 저항이 예상되니까 그때 한번 분할 매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림목을 줬었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다시금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전략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시청자님, 궁금한 점 다 해결되셨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내일 나인테크가 좀 빠지면은 네. 좀 더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자금 여력이 좀 더 있으신가 본데 투입해도 괜찮을까요? 현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종목이 끼는 있고 그리고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렇게 또 장기간 또 고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좀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는 저는 추가 매수 지금 시점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1선 위에 지금 종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투입하셔도 된다. 오케이 사인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인테크 봐드렸고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살펴주세요. 박예린 캐스터.
네, 유튜브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해피님이 남겨주신 고민인데요.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떠올랐던 종목입니다. 사막컨덴서 57,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의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이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그런지 신기수 전문가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막 콘덴서는 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기를 지금 계속해가지고 올라가야 될 시점에서 계속 시장이 지금 안 받쳐져서 시기를 놓치고 계속해서 지금 실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빠질 만큼 좀 빠진 것 같고요. 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회를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MLCC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덩달아서 MLCC도 같이 뭔가 좀 소비가 좀 줄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사막 콘덴서의 MLCC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난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은 이쪽에 전장용 MLCC 회사들도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 내년까지를 바라본다면은 사막 콘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분명히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사막 콘덴서는 지금 테슬라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죠. 전기차 부분에서 테슬라에 입지라는 것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사막 콘덴서의 MLC도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수요도.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사막 콘덴서는 지금은 보유를 좀 하셔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이 좀 빠져서 이제 매수가보다도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느냐 하면 한 11% 정도 빠져 있는데 지금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 가지고 계시니까 한 20% 만드셔가지고 최소 한 6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보유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정도 왔을 적에 거기에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보유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나올지를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거치를 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걸려온 전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즘 대응 녹록지 않으시죠, 선생님? 네. 네,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GS건설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에 10%. 네, 10% 45,000원이시면은 진입 타점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시점이? 네? 진입하신 시기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3월달 정도에. 아, 그때 본격적인 새 정부 탄생하기 전에 들어가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에 못 미치는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으세요. 네네. 어떤 점 봐드리면 좋을까요? 이걸 추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네. 조금 가져가다가 조금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될까 그 고민하고 있어요. 더 살까 아니면은 적정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팔아버릴까? 네네. 네. 소장님이 매도하실 수 있는 가격대 라인 어느 정도, 요 정도 오면 내가 팔 수 있겠다 싶은 가격대 라인 있으세요? 한 45,000원? 아, 딱 매수가 근처까지요? 예. 손실은 안 보고 싶으신 마음이 강하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도 고민하시는 거고 단가 낮추시려고요. 네네. 만약에 비중을 키우신다면 어느 정도나 더 확대할 여력이 좀 있으신지 하나만 더 한 여쭤볼까요? 10% 정도요. 아, 한 20 채우고 싶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현금 투입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신 것 같으세요, 수원자님. 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전혀 신정부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정책 기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좀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탈출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하신데 매수가 회복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그 정책 수혜 관련해가지고 지금 250만 호 공급한다. 이 소식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건설 관련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저는 더 좋아 보인다. 중소형 건설주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S건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장주의 건설주죠. 근데 주가가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 이후에 이렇게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현황이 해외에서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악재성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국내에 그 신규 발주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산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대형 건설주를 왜 중소형 건설주보다 더 선호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35층 고층 제한이 서울시에서 풀렸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이 네임밸류가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 이 대형 건설주들이 수주를 더 따낼 것이다. 조합원들 이렇게 수주를 할 때도 이 대형 건설사를 더 선호를 하는 이런 우리 국내 심리와 맞물려 가지고 저는 수주에서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주가는 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건설 관련해서는 지금 잠시 시장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잠시 좀 내려와 주었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트를 좀 확 줄여서 보게 되면은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37,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 언더슈팅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37,000원, 38,000원 요 라인에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현재 10%의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38,000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하셔서 이 42,000원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탈출을 하시던가 첫 번째 방안으로는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이 38,000원까지 안 오고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눌림목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대로 38,000원 부근을 오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리셨다가 대형 건설주들이 아무래도 시총이 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밋밋합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다이나믹하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은 없겠지만 그래도 4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목표가로도 48,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만족스럽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들어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조금 마음이 그래도 놓이시죠? 진단 받으시니까. 네,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원하시는 목표가 좀 빠른 시간 안에 도달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손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GS건설 봐드렸고요. 단 유튜브로 빨리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휴원스를 저희 김병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또 많이 높으세요. 네, 55,000원에 진입하셔가지고 10%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안타까운 멘트와 함께 진단 남겨주셨는데 신저가를 다시 찍으러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상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대책 좀 필요할까요, 신규 전문가님? 예,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분기 실적이 뭐 잘 나오긴 했어요. 잘 나오긴 했지만 지금 주가는 사실 지금 실적에 반응할 만한 이제 움직임은 아니고 또 종목의 성격도 그런 종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백신 뭐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 뭐 25,000원까지 빠졌다가, 원래 이제 그 코로나 전 가격대에서 고점이 얼마였냐면은 45,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45,000원에서 코로나 때 빠졌다가, 그랬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에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45,000원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45,000원 위쪽에는 코로나 수혜, 그게 뭐 여러 가지 걸로 얘기가 됐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따는 이제 어쨌든 그 코로나 수혜 얘기 나오기 전까지 빠지긴 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5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뭐 자신있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 수혜주로 부각됐던 여러 가지, 바이오 제약 종목들은 가격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다 이 종목처럼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여기가 바닥인가 싶으면 한 번 더 뺐습니다. 휴원스하고 비슷한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뭔가를 뭐 이제 다시 옷매무새를 잘 갖춰가지고 다시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제약 쪽으로 수급이 붙을 만한 시기냐 그러면은
지금 영 기미가 없죠. 바이오제약 섹터 쪽에는 그쪽 섹터 전체적으로 뭐 뭔가가 좀 따뜻하게 좀 뭔가 돌만한 기미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너무 손실이 많이 나서 못 판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좀 유력한 종목들, 요즘에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시간도 다시 또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전략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반등은 나올 겁니다. 가지고 계시면 제 생각에는 한 4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고 요즘에 조금씩 좀 올라오기 벌써 스타트를 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휴원스는 저는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종목을 좀 가져가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잖아요. 제약바이오 대응하고 계신 분들 요즘 가장 좀 속이 타시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거 무조건 손실 복구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계시면 더 이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 하에서 내주신 전략입니다. 휴원스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신규수 전문가님의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마음 상하지 않게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병고님의 휴원스까지 해서 좀 봐드렸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 사실 오늘 미국 장과 디커플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도 오늘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신호들도 많이 포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장의 대응 포인트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내일장 준비해 주세요. 일단 그 시장의 관심이 그 10년물 국채 선물 그 금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좀 찍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조정권에 있는데 물론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신고가를 다시 쓰기는 좀 힘든 정도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 자체가 금리 포인트에서 이제는 어제도 보면은 어제하고 그저께 미국 뉴스들을 보면은 뭐 R 워드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R의 공포 이렇게 불렀던 그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는 리세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관심사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인가 아마 이제 GDP 발표가 있을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그래서 그 GDP 발표가 이제는 더 중요한 시기가 아마 된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그 경제지표 중에 소매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떤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게 잘 나왔을 때 못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하고 내일 밤을 지나면서 아마 시장이 단기 바닥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가능한 시점들이 아마 이제 잡힐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기왕에 들고 계시던 종목들이야 어쩔 수 없이 물려 계시니까 좋은 종목들은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지만 새로 신규 진입을 하시려면은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해요. 그래서 뭐 어느 섹터가 좋다 이런 것들은 중기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은 좀 먼저 움직이는 종목, 그것도 실적을 물고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들의 트레이딩을 좀 위주로 하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세별 전문가님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준비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좀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그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2배 상한가를 연속으로 간다 뭐 혹은 뭐 2배 3배 뭐 옆에서 어느 지인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라는 이런 얘기들도 듣고 혹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에 편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상치 못하게 정말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좀 그런 종목들을 대응을 하고자 한다라면은 손실을 정해놓고 이렇게 좀 손절매 전략을 확실하게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너무 과한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리고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플레, 물가 상승에 대한 이런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경제 대통령이죠. 파월 의장과 그리고 이제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이제 오늘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오늘은 좀 기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이제 좀 아주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주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내일 또한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기준에 맞는 섹터는 어떤 쪽으로 저희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아까 종목 상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요일에 이제 바이든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입니다. 이제 DDR5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노출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 섹터 종목들에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로 오늘 진행하세요? 오늘은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 HTS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매물대를 지금 중심으로 보는지 혹은 가격 중심선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제는 초단타 매매 대응법. 요즘에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노하우를 많이 또 이 시간에 권해주실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네, 유세백 전문가는 어떤 또 노하우와 기술적인 트레이딩 기법 그리고 어떻게 또 종목을 골라내는 눈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내용들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알찬 내용으로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네, 8시 저녁 딱 드시고 내일장 준비하실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컴백하신 신기수 전문가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오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빠르게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진시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만족스러운 매매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오늘에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또 내일 복구를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내일자 함께 저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시즌에서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못 도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일도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찾아오니까 내일도 종목 진단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면서 전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